안녕하세요. 요즘 커피값, 또 초콜릿 가격 너무 놀라서 다들 궁금한 점 많으셨죠? 네, 맞아요. 특히 그 매일 아침 습관처럼 마시는 저가 커피 있잖아요.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나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요청이 많아서 저희가 관련 자료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파봤죠.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커피, 초콜릿 가격이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는지, 그리고 그 1,500원짜리 저가 커피 한 잔, 여기 숨겨진 경제학은 또 뭘까? 이걸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흥미로운 주제죠. 이를 위해서 저희가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을 다룬 분석 자료랑 또 저가 커피 전문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현실을 아주 상세하게 계산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비싸졌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배경에 있는 뭐 기후 위기라던가 국제적인 수요 변화, 또 그 저가 커피 창업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렴한 커피 또 초콜릿의 시대가 정말 끝나가는 건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먼저 이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커피 원두 가격이 이게 최근에 파운드당 4달러를 넘었대요. 4달러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1977년에 브라질에 엄청난 냉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커피 나무 거의 다 죽었을 텐데 그때보다도 높은 역대 최고치랍니다. 역대 최고. 원래 한 1, 2달러 하지 않았나요? 근데 원래 그 정도 선에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죠. 커피도 그런데 사실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는 상황이 더 심각해요. 더요. 네, 지난 한 15년. 그때는 톤당 2,500달러 선에서 꽤 안정적이었거든요. 네, 그 정도였죠.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만 달러를 훌쩍 넘었어요. 10,000달러요? 잠깐만, 2,500달러에서 10,000달러면 4배잖아요. 네, 맞습니다. 4배 이상 폭등한 거죠. 와, 4배라니. 정말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인데요. 이러다 진짜 뭐 금보다 비싼 커피, 초콜릿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 걸까요? 이 가격 폭등이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 이거죠. 기후 위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뭐 지구가 좀 더 더워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도만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날씨 패턴 자체가 완전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갑자기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극심한 가뭄이 몇 달씩 하고 네. 또 평년 기온보다 훨씬 높은 폭염이라든지 이상 저온 현상 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농작물 생산에는 완전 치명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커피나 코코아 주 생산지가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보면 전 세계 생산량이 한 5, 60%? 그 정도를 차지하는 브라질하고 베트남이 있잖아요. 네, 브라질은 아라비카, 베트남은 로부스타. 그렇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작년에 정말 말 그대로 기후 재앙 수준의 피해를 봤어요. 브라질은 끔찍한 가뭄 겪다가 갑자기 막 역사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정말요? 네, 베트남도 뭐 가뭄, 폭염, 홍수 다 겪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나무가 죽거나 열매를 제대로 못 맺으니까 생산량이 확 줄어든 거죠. 그 결과가 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진 거고요. 네, 작년 한 해만 봐도 로부스타 품종은 100% 넘게 올랐고요. 아라비카도 한 70% 가까이 가격이 뛰었어요. 70%? 와, 원래 로부스타는 주로 인스턴트 커피에 많이 쓰잖아요. 예예? 근데 요즘은 아시겠지만 원가 줄이려고 아라비카랑 섞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블렌딩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부스타 가격이 확 오르니까 이게 아라비카 가격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그런 연쇄 효과가 나타난 거죠. 로부스타 때문에 아라비카까지. 코코아도 그럼 뭐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한 60%그 정도를 책임지는 곳이 서아프리카, 특히 코트디부아르랑 가나 이쪽인데요. 네네. 여기도 작년에 엄청난 기후 이상을 겪었어요. 코코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온도가 31도 이하여야 하는데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는 날이 40일 넘게 계속되고 폭우 왔다가 가뭄 왔다가 반복되고 이러니까 뭐 생산량이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죠. 코코아도 기후 때문에? 근데 코코아 가격 폭등에는요. 이 기후위기 말고 또 다른 중요한 배경이 하나 더 있어요. 기후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다고요?
어떤 거죠? 네, 그게 뭐냐면 지난 15년 동안 코코아 가격이 거의 안 올랐다는 점이에요. 아까 톤당 2,500달러 선에서 안정적이었다고 하셨죠? 네. 근데 그게 뒤집어 말하면 농장주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더 좋은 뭐 고무나무라든지 다른 작물로 바꾸는 농가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코코아 나무들도 점점 늙어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아, 수익성이 낮으니까 재배 면적도 줄고 뭐 나무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군요. 정확해요. 게다가 코코아는 새로 심어도 수확하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5년이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생산량을 바로 확 늘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기후 위기라는 결정타까지 맞으니까 공급 부족이 완전 심각해진 겁니다. 와, 결국 최근 3년 연속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서 전 세계 코코아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예요. 결국 뭐랄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코코아를 좀 싸게 소비해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게 이런 가격 폭등의 한 원인이 된 셈이고. 그렇죠. 약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아까 공급만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와중에 수요는 오히려 계속 늘고 있다는 점. 이것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수요가 늘어난다. 커피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 아니었나요? 뭐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현실은 좀 달랐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아, 중국 시장이요. 네, 중국이 이제 뭐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 중 하나로 확 떠올랐습니다. 그 루이싱 커피라고 현지 브랜드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가 스타벅스 매장 수를 앞질렀다는 뉴스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커피가 완전 일상적인 음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인구가 커피 소비에 막 뛰어드니까 전 세계 수요를 확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와, 수요는 계속 느는데 기후위기 때문에 공급은 불안정하고 이러니 가격이 오르는 게 어쩌면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우리가 매일 마시는 그 1,500원짜리 저가 커피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 가격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상황에서. 네, 바로 그 지점이죠.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 이거 팔아서 과연 얼마가 남을까? 저희가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 구조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네네, 궁금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재료비랑 매장 운영에 드는 비용을 좀 봐야겠죠. 자료에 따르면 원두값이 대략 한 300원 정도? 300원. 그리고 컵, 뚜껑, 홀더 같은 포장재 비용이 한 150원 정도 들어간대요. 아, 포장재도 꽤 드네요. 그렇죠. 여기에 매장에서 쓰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이런 공과금을 다 합치면 잔당 한 80원 정도 더 추가되고요. 80원. 이것만 해도 벌써 530원이에요. 재료비랑 기본적인 운영비만 530원. 그럼 1,500원에서 빼면 970원 남는 건가요?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아직 중요한 비용들이 많이 남았어요. 월 임대료. 이걸 300만 원으로 가정하고 하루에 300잔을 판다고 계산하면 잔당 약 33원 정도의 임대료가 포함되는 거고요. 아, 잔당 33원? 그리고 인건비, 아르바이트생 써야 하잖아요. 최저시급 지금 9,620원이죠. 이걸로 하루 10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잔당 약 320원 정도의 인건비가 발생합니다. 인건비가 320원이요? 와, 크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부가세, 소득세 같은 세금이 잔당 150원 정도. 냅킨이나 뭐 청소용품 같은 기타 잡비도 잔당 한 100원 정도로 잡아야 하고요. 와, 생각보다 진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비용을 다 합쳐보면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의 총 원가가 대략 1,433원 정도가 됩니다. 네. 자, 잠깐만요. 1,433원이요? 그럼 1,500원에 팔면 67원 남는다는 계산인데요. 맞습니다. 순이익 67원. 67원이요? 네. 이것도 하루에 300잔. 이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300잔을 팔았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하루 판매량이 200잔으로 줄어든다. 그럼 이 계산대로라면 오히려 적자가 나는 구조인 거죠. 와. 이게 바로 저가 커피 시장의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니 67원이라니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요. 이런 박리점의 구조 때문에 결국 점주님들은 진짜 극심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어떤 분은 동네 반경 500m 안에 메가커피, 컴포즈, 더벤티 이런 브랜드에다가 개인 카페까지 합쳐서 무려 7개 커피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경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뭐 맛이나 브랜드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 동선에서 제일 가깝거나 뭐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하긴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뭐 우스갯소리로 매장 앞에 신호등 하나만 생겨도 손님 동선 바뀌어서 매출 반토막 난다, 이런 푸념까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아,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그럼 가격을 좀 올리면 안 되나요? 100원이라도 올리면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료에 나온 실제 사례인데요. 한 카페 사장님이 아메리카노 가격을 1,500원에서 1,600원으로 딱 100원 올렸대요. 네, 100원. 그랬더니 하루 판매량이 300잔 팔던 게 180잔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아니, 100원 올렸다고 판매량이 그렇게나 줄어요? 정말 민감하네요, 소비자들이. 네. 손님들이 그 100원 차이에 그냥 바로 옆집으로 가버린 거죠. 결국 100원 더 벌려다가 오히려 120잔을 못 팔게 된 셈이니까 이런 상황이니 뭐 가격 인상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야,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럼 뭐 더 많이 파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근데 그 더 많이 파는 것조차도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물리적 한계요? 네. 대부분 저가 커피 매장들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 한두 대로 운영하잖아요. 근데 보통 한 번에 2잔밖에 못 뽑아요. 그렇죠. 근데 손님이 제일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 딱 1시간 동안 100잔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분의 5잔씩은 만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3분의 5잔. 근데 주문받고 결제하고 커피 내리고 포장하고 이 시간 생각하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줄이 조금만 길어져도 바쁜 손님들은 그냥 옆 가게로 가버리기 일쑤고요. 아, 결국 매출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천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점주님들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자료에 소개된 한 40대 중반 점주님 케이스를 보면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리셨는데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꼬박 일하신대요. 16시간이요? 네. 그렇게 일하고 월 200만 원 정도를 버신다고 합니다. 이걸 시급으로 환산하면 2,600원 수준이에요.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죠. 와, 2,600원. 그런데도 가게를 쉽게 못 접는 이유가 폐업하고 가게를 처분해도 투자했던 보증금이나 권리금조차 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게다가 그 프랜차이즈 구조의 문제점 이런 것도 지적되던데요. 네, 그런 지적도 있죠. 본사는 뭐 가맹비나 로열티, 보통 매출의 3에서 5% 정도, 그리고 본사에서 공급하는 원재료 마진 같은 걸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데 임대료나 인건비 상승 같은 운영 리스크는 대부분 점주가 떠안는 구조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 매출이 좀 부진하면 그게 다 점주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참, 정말 복합적인 문제들이 막 얽혀 있네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뭐 변화의 움직임 같은 건 없습니까?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특히 초콜릿 업계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코코아 가격이 워낙 폭등하니까 그 비싼 코코아 버터 대신에 파묘 같은 식물성 유지를 사용하는 우리가 흔히 준초콜릿이나 초콜릿 가공품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성분표 보면 가끔 보이는. 네, 그런 제품 생산이 늘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이죠. 아하. 그래서 요즘 초콜릿 성분표 보면 그 식물성 유지 이게 들어간 제품이 많아진 거군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세계적인 초콜릿 회사 허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컴블 시장에서 8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코코아를 한 번에 사재기하려고 하다가 시장 조작 우려 때문에 제지당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 원료 확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좀 알 수 있죠. 8만 톤 사재기? 와.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은 원래 이런 식물성 유지를 사용한 초콜릿 소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높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우리가 원래? 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 전 세계가 약간 한국처럼 이런 형태의 초콜릿을 더 많이 먹게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허허, 우리가 먼저 미래를 살고 있었던 걸까요? 네.
근데 이게 투자 관점에서도 좀 주목받고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2023년 투자 수익률만 딱 놓고 보면 금보다 커피랑 코코아 수익률이 훨씬 높았다고 해요. 금보다요? 네. 하지만 이게 뭐 단기적인 투자 기회가 될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기후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새로 심은 커피나무나 코코아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리죠. 게다가 전 세계적인 재고가 바닥난 상태라 이게 다시 채워지기 전까지는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거, 저가 커피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시는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이거 계속 마실 수 있을까요? 아마 올해, 그러니까 2025년으로 가정하고 이 저가 커피 시장에는 굉장히 큰 변화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원두 가격 상승 압박에다가 임대료, 인건비 인상 요인까지 다 겹치면서 더 이상 1,50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많은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점주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 저렴하면서도 뭐 품질도 괜찮았던 커피, 그리고 진짜 카카오버터가 들어간 초콜릿, 이런 것들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커피와 초콜릿 가격 급등의 배경을 쭉 한번 파헤쳐 봤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물가가 올랐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라던가 또 수십 년간 지속된 저가 코코아 문제, 그리고 뭐 중국 같은 신흥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 같은 거대한 흐름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여파가 우리가 매일 마시는 1,500원짜리 커피 한 잔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특히 그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점주님들이 얼마나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그 박리담의 구조의 한계 같은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67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그렇죠. 67원.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렴한 커피 한 잔의 여유라던가 달콤한 초콜릿이 주는 위로 같은 것들요. 네네. 이것들이 점점 비싸지거나 아니면 뭐 아까 말한 합성 초콜릿처럼 원래 모습과 좀 달라져 갈 때 이게 단순히 우리 소비 습관의 변화,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나아가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단순히 가격이 오른다, 이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코코아가 부족해지니까 헤이즐넛을 섞어서 누텔라라는 완전 혁신적인 제품이 탄생했잖아요. 아, 누텔라가 그렇게 나온 거군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결핍이나 위기 상황이 또 새로운 창의성이나 적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단순히 가격을 올리거나 그냥 값싼 대체재를 쓰는 걸 넘어서서 또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형태의 제품 혹은 뭐 소비 문화 같은 게 등장하게 될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그렇죠. 네. 다음번에 커피나 초콜릿을 마주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1,500원 커피 한 잔에 담긴 그 67원의 무게,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전 지구적인 변화의 거대한 파도까지 말이죠. 이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우리 삶에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함께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네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야기가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또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